공중파의 힘, 그리고 연예인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 지난 5월 20일 방송된 힐링캠프에서 장윤정은 자신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어머니가 모두 탕진하고 빚 10억만 남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방송 후 장윤정의 어머니와 장윤정의 동생은 한순간에 딸 또는 누나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모두 탕진한 천하의 몹쓸 가족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 이후 장윤정의 어머니와 동생은 채널A의 쾌도난마에 출연해서 장윤정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장윤정의 충격적인 폐륜 행각까지 언급했다. 일어머니에게 미행을 부추 감시했다. 이 가족들과 작당하고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다. 삼친척들과의 카톡 대화 중 장윤정이 사람시켜서 어머니를 죽이든지라고 했다 등이 그것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나 나올 법한 범죄들을 연상시킨다. 힐링캠프 방송 직후 장윤정의 어머니와 동생을 비난하던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쾌도난마 방송 이후에 장윤정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조금씩이나마 늘어나고 있다. 시청률이 1%도 되지 않는 케이블 채널의 한계로 인해 12%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힐링캠프로 인한 여론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양쪽의 주장 중 무엇이 팩트이고 무엇이 추정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힐링캠프는 오로지 장윤정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했을 뿐이다. 그러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장윤정의 어머니와 동생은 쾌도난마에 출연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 쟁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았다. 장윤정의 어머니와 동생이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피땀 흘려 번 돈을 어머니와 동생이 모두 탕진하고 빚이 10억이다라는 장윤정의 주장 때문이다.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한순간에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이런 주장을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에서 했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지만 이러한 엄청난 주장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탕진이란 단어는 재물 따위를 다 써서 없앴다는 뜻이다. 하지만 장윤정은 방송 이후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장씨 어머니와 동생 장경영은 쾌도난마에 출연해서 지난 10년 동안 지출 내역을 일일이 확인시켜 주었다. 부동산 매입의 경우 오히려 투자에 가깝고 장윤정이 몰랐을 리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장윤정 운영 경비 또한 장윤정과 소속 사측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다. 초기에 비난받았던 장윤정의 동생 장경영의 사업 투자비 또한 5억밖에 안되며 그나마도 원금 보장 공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언제든지 5억을 되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경영이 매달 수백만, 수천만 원씩 돈이 생기는 대로 장윤정에게 갚았다고 한다. 장윤정이 말한 빚만 10억은 분명 부동산 매입 대출금 11억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문제는 가족 생활비다. 10년간 18억이면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1년에 평균 1억 8천을 소비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윤정 가족은 중산층이 아닌 재산이 100억에 가까운 재벌이다. TV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100억 자산가들은 1년에 2에서 3억은 쉽게 쓴다고 한다. 자식 둘 딸린 중산층도 보통 1년에 4천에서 6천만 원을 쓴다. 100억대 자산가인 톱스타 장윤정을 포함한 성인 4명과 관리인 부부가 1년에 평균 1억 8천만 원을 썼다는 것은 결코 과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적게 쓴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장윤정이 번 돈을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써도 되냐고 묻는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힘들게 벌어오는 돈을 쓰는 아내와 자식들은 쓰레기인가? 어느 가족이건 돈을 버는 가장이 존재한다. 가장이 버는 돈으로 가족이 먹고 산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가장 역할을 하지만 장윤정 가족의 경우 장윤정이 가장 역할을 해왔다. 장윤정이 번 돈을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장윤정의 경우 트로트 신동 시절부터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장윤정 또한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다.
동생 장경영의 경우 현재는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장윤정에게 꾸준히 돈을 갚고 있다고 한다. 장경영이 주장한 10년간의 지출 내역은 은행 담당 DB가 모두 확인한 사실이며 장윤정에게도 설명한 팩트다. 장윤정의 동생 장경영과 어머니는 회도난마에 출연해서 장윤정의 충격적인 행각을 언급했다. 즉, 일장윤정이 사람을 시켜서 어머니를 미행하고 감시했다는 것, 두 사람들과 작당해서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것, 3. 카톡 대화 중 자신이 죽든지 사람 시켜서 어머니를 죽이든지 말했다는 것. 위의 카톡 메시지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동생 장경영에게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다. 장경영에게 네가 돕지 않으면 누나랑 아빠는 이 나라 떠나야 해. 누난 은퇴해야 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마치 스스로도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동생까지 끌어들여서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것일까? 어쨌든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시도는 팩트이며 동생 장경영의 거절로 실패로 끝났다고 한다. 위의 사진은 장윤정과 외숙모의 카톡 대화 내용이라고 한다. 충격적인 내용이다. 회도난마의 진행자 박종진도 그냥 사람 시켜서 죽이든지라는 대화 내용을 보고 낳고 길러준 어머니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충격적이라고 했다. 동생 장경영은 누나 장윤정이 감정에 폭받쳐서 쓴 글이라고 했지만 패륜적인 발언이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장경영은 장윤정이 사람을 시켜서 어머니를 미행하고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위의 사진들은 한 블로거가 장윤정 측이 어머니를 미행했다며 공개한 사진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외도나 도박에 대한 증거는 전혀 찾지 못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만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장윤정 측의 행태가 지나치게 이상하다. 자신이 10년간 모은 재산을 탕진했다는 주장은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보는 TV 방송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면 서로 마주보고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간 후 경호원을 동원하여 어머니와 동생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동생에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직 여론이 자신의 편임을 알고 펼치는 장윤정과 소속사 측의 언론 플레이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처음에는 동생 장경영도 끌어들여 어머니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격리시키려고 했지만 장경영이 거부해서 실패하자 장경영까지 어머니와 함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사건의 맥락이 그대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은 지난 10년간 어머니와 아무런 문제가 없던 장윤정이 도경완과의 결혼 시점에 어머니와 의절하게 된 점이다. 아무리 돈 관리를 어머니에게 맡겼다 해도 지난 강산도 변할 10년 동안 장윤정이 확인을 안 해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장경영이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 발언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장윤정이 버는 돈의 주도권을 어머니가 쥐고 있는 것을 가장 못마땅해 할 사람이 누구일까? 이제 사건은 침묵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렸다. 공중파 출연, 그리고 최고 트로트 가수 인지도라는 무기를 가진 장윤정과 일반인인 장유정이 어머니와 동생 장경영 간의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다.